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유산한 제품 중에 매크로 옵티마이저. 그래서 저희가 셀센셜즈 뭐 헬스팩 그 유산이머지가 에센셜즈 제품들이고 거기에 옵티마이저 신체 건강 기능에 따라서 선택해서 먹으시는 옵티마이저 제품이 있고 그리고 매크로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쉐이크 종류의 제품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뉴트리밀, 소이 프로틴, 웨이 프로틴, 화이버지 플러스가 이 매크로 옵티마이저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 다 묶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30분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올바른 식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특히나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했을 때 올바른 식사를 하면 빠짐없이 균형 잡힌 식단이어야 되고 하루 3번 규칙적인 시간에 나의 체중과 이런 신체 사이즈에 맞는 정확한 1인분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있죠. 그럼 왜 균형 잡힌 식단을 해야 할까? 내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지 않나?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더니 이런 식사 패턴, 먹는 식습관 패턴이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사람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20% 낮고 또 복부 비만 위험률이 40% 이상 낮아진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를 균형 잡힌 식사만 하더라도 내가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고 복부 비만이 생길 위험성이 매우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 결핍과 관련되어져 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하루 3번의 식사 중에서도 아침 식사 결식률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 현대인들은 3명 중 1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시리얼이나 우유 이런 간단한 걸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외식이나 인스턴트가 잦아지고 있고 또 바쁜 생활로 인해서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가 어렵죠.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영양 불균형에 의한 패턴, 생활 습관에서 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결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아침 잠이 부족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또 그리고 아침을 안 먹고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 그리고 또 요즘 야식이 많은 분들이 야식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 야식을 먹고 주무시면 다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잠도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가 영어 단어로 브레이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금식, 우리가 자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던 우리 몸 상태에 그 금식을 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만큼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한데 현대인들이 잠과의 이 아침 식사와 둘 중에서 잠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바쁜 생활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침 식사를 굶었을 때 내 몸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컨디션 악화, 뇌기능 저하, 성격도 변하게 되고 또 아침을 안 먹다 보니까 점심 저녁에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는 부분. 결국은 내 몸이 살을 찌거나 영양의 불균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업무 능력이나 신체의 기능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아침 결식이라고 보시면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그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침 식사를 내가 하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또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체중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게 되고 또 뭐 어떤 업무가 머리를 쓰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수험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거 그리고 두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 복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아침을 균형 잡게 식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과식을 안 하게 되고 간식 섭취가 감소되면서 체중 관리까지 건강한 신체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학생들,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 이제 12월이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지만, 올해 3학년 수험생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마음고생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학생들,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뇌 기능이 활발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1시라고 합니다. 근데 아침을 굶게 되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이 시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침을 잘 먹었을 경우에는 이런 2~3시간 후에 뇌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억력, 집중력, 수리력 등 평소에 7배 이상이 증가한다는 아침 식사를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먹어야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챙겨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아침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이런 식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이에요. 혈당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의 양을 가지고 이제 그 수치를 정하게 되는데 가장 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뇌와 적혈구의 에너지원이고 유일하게 뇌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어서 우리가 뇌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포도당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되죠. 단백질도 지방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주요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단백질하고 지방은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 중에서 독소, 부산물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포도당은 부산물이 나오지 않고 4kcal 에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그리고 우리 신체에서 쓰기를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포도당은 혈액에 오래 있을 때, 혈액에 존재할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포도당이 생기면 바로 이런 것들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거나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포도당이 염증 반응과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르게 세포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췌장에서 분비하는 세포죠. 그런데 이런 인슐린이 분비되는 양에 따라서도 우리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낮은 농도로 오랫동안 분비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확 오르죠. 그리고 소화가 다 되어지는 기간에 떨어지게 되고 이때 또 공복감을 느끼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일정한 농도로 낮은 농도로 길게 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방을 태워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포만감이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을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식사의 종류를 드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생활,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인슐린, 앞서 이제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혈당이 떨어지면 공복감을 느끼고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인슐린이 활동하고 혈당을 다시 하강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 중간중간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당뇨라는 질환 그리고 우리 몸에 많은 만성염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할 때 이 GI 지수, 당 지수라는 것을 고려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포도당을 우리가 주스 같은 걸 마셨을 때 인슐린이 나오는 그 수치를 100으로 하는 거예요. 혈당치를 100으로 계산했을 때 다른 음식은 그 혈당을 올리는 수치가 포도당에 비해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GI 지수가 높은 것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하니까 안 좋은 식품, 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체중 조절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이겠죠.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천천히 하고 식욕을 억제해 주거나 포만감을 상승하고 또 체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래프에서 봤던 적정한 농도로 꾸준히 분비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식단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GI 지수가 낮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것 중에 하이, 감자, 콘프레이크 아침 식사 우유에 말아서 드시면 절대로 안 좋습니다. 뭐 떡, 우동, 쌀, 설탕과 밀가루, 쌀 이런 흰색 종류는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고, 과일과 야채류는 낮은 쪽에 속하죠.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중간. GI 지수가 낮은 종류의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얻거나 신체 활동을 하는데 쓰이면 훨씬 더 건강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식단을 조절하고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고 신진대사와 두뇌 활동과 체중 관리를 모두 할 수 있는 아침 식사에도 유산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트리밀인데 뉴트리밀에는 16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까지 해서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7대 영양소들을 다 함유하고 있죠. 한 번에 드시는 3스푼에는 235kcal가 이제 해당되어져 있고,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카푸치노 맛까지 해서 4가지 맛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드시면 되고, 다 천연 원료, 초코, 생초코, 생딸기, 그리고 생바나나를 건조 분말하여서 이 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거 물에 타서, 우유에 타서 드실 때 보면 바나나 씨나 딸기 씨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생과일로 되어져 있는 천연 원료의 식사, 유기농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트리밀은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GI 지수가 23, 풋고추가 25인데 그것보다 낮은 GI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뉴트리밀을 섭취하시면 공복감이 빠르게 찾아오지 않죠.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당이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되면서 우리가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했었죠.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단백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뉴트리밀에는 단백질이 고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3스푼에는 12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지방보다 포만감이 더 높은 최고의 포만감 유도 식품이면서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이죠.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데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고단백 식사를 아침에 할 경우 저단백 식사에 비해 점심이나 저녁에 드실 때까지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백질,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단백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누트리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분리대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거 외에도 유청 단백질이 우리가 새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원료를 통해 뉴트리밀에 함유하고 있고 소화가 잘 되며 흡수율을 높여주는, 사실 우리가 식품으로 콩, 또 뭐 쇠고기, 뭐 돼지고기 이렇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그 안에 30%의 영양소만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충분히 내가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가공된 형태의
그리고 소화 흡수가 잘 된 형태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에서 추출하는 단백질인데 치즈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맑은 액체라고 해요. 우유 성분이죠. 이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고 콩 단백질보다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서 자라는 청소년들 혹은 소화기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콩 단백질보다 유청 단백질이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하는 거나 공복감 조절, 또 기체 대사량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어떤 혈당과 인슐린이 이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드롬 X라고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혈당과 인슐린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단백질을 잘 섭취하게 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분리된 단백질은 콩에서 추출한 것이고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유청 단백질은 위산에 응고되지 않아서 빠르게 흡수 대사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 중에 스마트 쉐이크,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이죠. 그리고 소이 프로테인, 콩 단백질. 그래서 웨이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력이 좋다고 하면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이소플라본 성분이 이런 기능을 도와주고 또 골밀도 건강, 골밀도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여성 갱년기 이후에 골밀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노화의 단계에서도 골밀도는 점점 낮아지고 이럴 때 콩 단백질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마지막 이제 매크로 옵티마이저에 있는 부분은 바로 화이버즈 식이섬유인데요. 소화기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이버즈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 효소로 우리 몸에는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죠. 그래서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고 식물의 세포벽, 뭐 껍질, 뿌리 이런 해조류 이런 데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나눠져 있는데 보통 곡물 그리고 어떤 식물의 뿌리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고 과일과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불용성과 수용성을 7대3 혹은 8대2 정도로 비율로 섞어서 드시는 것이 우리 신체에서 각각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기능을 보면 타액과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위장의 포만감을 유발하는 기능, 또 변의 양을 늘려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 또 장내 통과하는 속도를 빠르게 통과하게 하는 거죠. 위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때는 장 안에 어느 정도 양이 채워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미주신경이라는 어떤 센서가 있어요. 신경이. 그래서 양이 채워져야만 반죽하고 밀어내고 소화 흡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도움을 많이 받죠. 요즘에는 다이어트나 혹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장에 통과하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변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화 불량을 겪으시는 분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의 발효를 위한 기질 작용을 하고 또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변비, 비만, 당뇨, 화혈성 심장질환, 소화불량 등에 도움이 된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이섬유 섭취량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세계보건기구가 1일 섬유 권장량을 27에서 40g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준 25g 정도 하루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이섬유 중에 수용성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눌린인데 이눌린은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그 사슬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유산균의 먹이라고 알고 있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다당류들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눌린은
유산균의 먹이의 기능을 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장내 환경을 개선을 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성인에서 장을 통과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죠. 혈관 속에 있는 중금속과 혹은 뭐 독소, 그리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메가3를 먹으면 혈관에 있는 어떤 그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오메가3가 그런 혈관벽에 붙어 있는 것을 녹여낸다고 하면 그 녹여낸 것을 몸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이섬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만 드시는 것보다 오메가와 식이섬유를 함께 드셨을 때 건강을 증식시키는데 훨씬 시너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눌린은 이거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또 실중 혈당 상승 억제.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배변 활동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장벽을 약간 코팅을 하기 때문에 잘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 있는 기능을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고 있죠. 한국인은 25에서 30g 정도, 그 중에 수용성 이눌린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7g 정도 이상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중 그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기능을 다시 좀 보면 우리가 LDL은 사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지방을 간하고 혈관에서 셔틀해주는 청소부차 역할 같은 걸 하는데 지방이 산화됐을 때가 문제이지 LDL이 산화된 것이 문제이지 LDL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LDL이 산화된 거, 뭐 중성지방, 독소들, 또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걸 이제 이 식이섬유 이눌린이 해주고 있고, 또 간에서 우리가 담즙을 생산하죠. 그리고 쓸기에 저장돼 있다가 지방이나 이런 것들 소화할 때 십이지장을 통해서 우리 소장으로 분비되어지는데, 이렇게 생성될 때 콜레스테롤을 주 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담즙이 분비되고 쓰이고 난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변으로 배출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소장이 장누수 증후군이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재흡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흡수돼서 들어오면 이 담즙이 그 자체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흡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의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쌓이지 않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파이버즈를 잘 드시면 담즙산을 배출하는 역할을 통해서 간 기능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집이죠. 다 모든 분들이 집에 계실 텐데 이 집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 몸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먹거리 안에도 POP라고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 안에도 축적되어져 있는 그 먹이 사슬에서 위로 갈수록 농축되어지는 현상이 많이 있죠. 생물 농축 현상, 이런 POP들이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먹는 우리 몸에는 더 축적될 가능성이 많죠. 이런 또 그 외에도 이런 그 DHP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배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런 기능을 바로 식이섬유가 해준다라는 부분이에요. 독소가 쌓이면 면역력도 감소되고 세포도 손상되고 영양소 흡수력도 감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건강적인 이상이 생기죠. 염증도 생기고. 그런데 식이섬유를 잘 섭취만 하더라도 이러한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혈당 상승 억제에 이 이눌린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한다고 했는데 앞서 누트리밀이 이런 혈당을 GI 지수가 낮은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하는 부분 또 복합 탄수화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그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은 것과 똑같은 역할을 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우리가 같은 기능을 얻을 수 있다.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를 드시고 탄수화물을 드신다고 하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신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소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게 하고 또 이런 지방 합성이나 지방 분해,
합성을 막고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결국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식이섬유가 높은 없죠. 별로 없어서 GI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식이섬유를 같이 함께 보충해 주신다고 하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신 거랑 똑같은 기능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배변 활동. 불용성 식이섬유는 빗자루 역할을 해서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숙변을 불려서 제거하는 기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변의 양도 늘리고 변비 예방도 하죠. 그래서 혼합 운동과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서 지내게 되는데 이 음식을 쫙 보니까 건강한 성분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식이섬유는 더 하나도 없는 것처럼 확연히 되시죠. 탄수화물만 잔뜩 있잖아요. 실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이섬유 섭취율이 매우 낮습니다. 아까 25g 이상 섭취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9g, 10g도 채 되지 않는 하루 평균 그렇게 섭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암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육식도 있지만 바로 이런 식이섬유의 섭취가 줄어들면서 생긴다라는 부분. 내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대장암을 예방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g은 우리가 섭취를 음식으로 하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뭐 비빔밥이나 이런 거 점심 드시고 오시면 오늘은 식이섬유 섭취 많이 하고 오신 줄 알지만 이걸로도 부족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많은 양동이에 가득가득 담겨있는 야채와 과일들을 섭취했을 때 이만큼의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제 형태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산화의 화이버지 플러스에는 6가지 천연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눌린, 또 차전자피, 불용성 식이섬유이거든요. 사탕수수, 아라비아거, 시트러스 팩틴, 아마시 이렇게 해서 변비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또 독소를 제거해주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데 필요한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보면 콜레스테롤, 식후 혈당 상승, 배변 활동 이 3가지 기능을 다 저희가 이 제품에 표기할 수 있는 거는 유산화의 화이버지 플러스 뿐이라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타사의 많은 제품들은 이런 배변 활동 원활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건강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이 바로 유산화 식이섬유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버지 플러스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매크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